지금 10년, 15년 전부터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거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애플의 타이탄 프로젝트 관련해가지고 특허를 낸 게 2021년도 말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작년 말에 냈던 특허가 뭐냐면 게임 콘솔이었어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팀 김수정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타이거 ETF 김수정입니다. 네, 또 다른 방송에서 많이 출연을 하셔가지고 ETF 관련, 산업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특히 오늘 앞으로 좀 유망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관련 сек터로 미국 빅테크 기업을 선정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이유가 사실 좀 궁금하긴 한데 특히나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최악이거든요. 아시죠? 맞아요. 너무나 많이 빠지고 연준의 그런 강력한 긴축 이 부분에 더해서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슈까지 겹치면서 사실 지금 가장 안 좋은 섹터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 관점에서. 그래서 약간 좀 길게 봤을 때 역발상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 제가 적은 건 아닌데 원래 네네. 다른 사람들이랑 다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투자에 질리긴 하죠. 네. 네. 근데 이제 약간 네. 역발상이라고 하긴 해주셨는데 네네. 제가 약간 성격이 그렇기도 한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상품 들고 나온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장기적인 혁신성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네네네. 그러니까 이 상품에 포함되어, 그러니까 미국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연히 말씀 주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물 자산이 약간 뜨고 있죠.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고평가 논란은 사실 제가 금융권에 있었던 이래로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2016년부터 고평가 논란은 있었던 거고, 네. 네네. 그것도 지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되면은 성장주가 별로 안 좋다라는 이야기 때문에도 좀 지금 약간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성장주에 대한 비선호 현상, 이 워낙에 2년 동안 성장주만 확 갔기 때문에 비선호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 전쟁 이슈까지 다양한 악재들이 지금 대 손가락이 다 쳤죠. 그렇죠. 다양한 그렇죠. 악재들이 다 네네. 반영되고 있는데 네. 오히려 이 다양한 악재들이 반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혁신적인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저는 타이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보통 보면은 나스닥 버블이 붕괴된다 그런 얘기도 약간 비관론자 관점에서 그럼요.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혁신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버블 붕괴라고 한다면은 너무나 이제 가치 대비 고평가되고 고평가해요. 더 이상 뭔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을 때 발생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고 이게 사실 러시아 전쟁이 지금 굉장히 큰 이슈인데 네네. 이런 전쟁 같은 이슈들은 지금 저희가 느끼기에는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매일 주가가 떨어지니까 장기적이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네네. N년으로 보면은 N년으로 네네. 보면은 네네. 이게 그렇게 오히려 장기적이라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이슈에 가깝죠. 그래서 2016년부터 제가 2016년부터 금융권에 있었으니까 네네. 2016년부터 그래프를 쫙 그려보시면 그 사이에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팬데믹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렇죠. 미국 대통령도 2번이나 바뀌었고요. 네네. 그리고 그 사이에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던 그런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들이 네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길게 장기적으로 본다면 언제나 우상향했던 그림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직도 얘네들의 혁신성은 그대로다. 왜냐면은 대내외적으로 매크로적인 이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 자체는 아직 훼손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업이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던가 아니면은 실적에서 정말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보여준다던가 더 이상 혁신 성장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준다는 거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어쩔 수 없는 이슈들 때문에 지금 다 밸류에이션 상으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테크 기업들 다시 한번 볼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N년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인 리스크다. 라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본다면 좀 연말로 갈수록 좀 회복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연간 전망을 보통 하는데 네. 연간 전망을 보통 하는데 네네네. 그때 당시에는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가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으나 상반기가 이렇게까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지는 저도 몰랐어요. 그렇죠. 보통은 네네. 이제 연간 전망을 11월 달 정도에 하는데 네네. 그때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상을 완벽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악재들이 상반기에 다 반영이 되고 난 다음이라면 하반기에는 오히려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과도한데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상반기에는 훨씬 더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네.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은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게 좀 저도 기원을 그러기를 해보고요. 바라고 해보고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이제 버블이 아니다, 버블이 붕괴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핵심 포인트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가 밑바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혁신, 성장, 동력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사례, 기업마다 좀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장기적으로 혁신 기업들이다라고 보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국 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언제나 관심 있게 봐요. 왜냐면은 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시가총액 큰 애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전 세계적인 증시가 얘네들한테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나 실적 발표를 하기는 하는데 매출, 뭐 영업이익률 이런 거, PER 이런 거 다 중요한데 EPS 다 중요한데 네. 저는 한 가지 더 봅니다. 바로 R&D 투자입니다. 네. 네네. R&D 투자까지 다 세부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없으실 수도 있고 개인 투자자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거를 다 확인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주로 약간 바이오 기업은 좀 보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잘 안 보는 네.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네네. 그래서 저는 R&D 투자를 언제나 보는데 왜냐면 이 R&D 투자를 통해서 미래의 성장 동력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네. 근데 이거를 정말 일례를 보여드리면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이랑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듣다 보면 이 세 개 기업이 동시다발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본인들의 실적 중에서. 근데 그것은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이제 캐시카우가 되어가는 중이고 성장률이 YOY로 갔을 때 언제나 두 자릿수. 를 기록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애저가 40%대의 YOY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할 때면 언제나 본인들의 클라우드가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잘 될 것인지 그런 연동해가지고 데이터 센터 사업까지도 얘기를 보통 하는데 그러면 이 테크 기업들이 강조하고 있는 클라우드 사업은 도대체 언제부터 얘네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언제쯤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실적이 아마존- 나오기 네. 시점으로부터 언제 전부터 이렇게 투자를 했냐 그 말씀이신가요? 네, 언제 전부터 얘네들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R&D 투자 같은 경우에는 네네. 우리가 R&D를 이거에 하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네네. 이게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고요 라고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실적에 나타나기 시작하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R&D 투자를 뭘 할 거예요 라는 건 저희가 캐치를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거예요 라고 처음으로 발표한 때는 어느 정도는 저희가 유추할 수 있거든요. 한 5년 전? 5년 전? 지금으로부터 5년 네. 전.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마존은 우선 16년 전입니다. 16년 전에? 네. 오. 2006년에 네네. 본인들이 아마존 웹 서비스를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네네네. 네. 그 전부터 R&D를 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네네네. 그렇죠. 네네. 본인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니까 이 사업부를 시작하려고요 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적 발표에 등장한 건 2013년에 등장했습니다. 네, 2006년에 본인들이 이 사업을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2013년부터 실적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네네. 2022년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구상을 했던 거는 2006년보다 훨씬 전이지만 얘기를 한 건 2006년. 그 다음에 뭐 구글 같은 경우에는 14년 전입니다. 2008년.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010년, 12년 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10년, 15년 전부터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거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적 발표에서 발표를 계속 해가지고 지금은 아예 이게 실적이 좋으니까 우리의 가이던스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좋아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는 거죠. 생각보다 해안이 오래전. 대단하네요 진짜. 그쵸. 네네.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전이죠. 왜냐면 저도 요거를 이걸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러고 제가 리서치를 시작해가지고 찾아봤을 때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구나.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한 10년 전부터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고 얘기를 하고 디벨롭을 해서 R&D 투자 금액을 이제 넣고 이렇게 디벨롭을 시킨 거죠. 그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또 뭘 한다고 할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너무 궁금하죠. 그쵸,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기업들이 뭘 하고 있는지 정말 관심이 많아서 그 CES라는 데 네네. 알죠? 네. 네네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테크 기업들이 뭐 어떻게 하는지를 관심 있게 보기도 하고 네. 거기 가서 걔네들이 뭘 얘기를 하는지 저는 구글이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연도별로 정리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근데 정말 기상천외한 기술들을 얘기하기도 한데 근데 그때 말했던 기술들이 지금에 와서는 진짜 저희가 손에 들고 있거나 아니면은 너무 상용화돼 있거나 이런 네네. 기술이 많죠. 그래서 지금 어떤 기업이 어떤 것들을 하고 있을까를 정확하게 알기는 조금 어려운데 제가 알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네네. 기업들이 신청하는 특허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R&D를 기술 해서 특허.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네, 그걸 네. 이제 특허로 신청을 하는 그런 네, 프로세스죠? 네. 근데 특허를 어떤 거를 특허로 신청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기사들도 나기도 하고 뭐 아. 한국말로 기사가 막 이렇게 많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것만 정리하는 사이트가 따로 있을 정도예요. 아. 그러니까 미국 테크 기업들이 어떤 특허를 신청했는지를 정리를 쫙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을 좋네요. 정도로 네,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가총액 1등 기업인 애플이 뭘 하고 있나를 네네. 살펴봤는데 네네. 애플은 사실은 애플카에 대해서 정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타이탄 그렇죠. 프로젝트라고 네네네. 하잖아요. 근데 이 애플의 타이탄 프로젝트 관련해가지고 특허를 낸 게 2021년도 말이었습니다. 아. 네, 전기 차량용 모듈식 충전 시스템을 특허를 냈어요. 아, 네네. 사실 저는 기술적인 거는 문과이기 때문에 저도 문과예요, 엄청 사실. 빠삭하진 않아요. 뭐 네네네. 이게 뭐 기술이 어때서 잘 될 거고 이런 거는 잘 모르지만 네네네. 어쨌든 애플이 이런 특허를 냈다라는 거를 보면 그 애플의 타이탄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착실하게 되고 있구나라고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고 네네. 애플의 R&D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R&D 금액이 얼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정 부분은 타이탄 프로젝트에 이렇게 투자가 돼서 이러이러한 기술력을 어느 정도 완성을 해서 특허 신청을 이미 냈구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 다음에 애플 타이탄 프로젝트는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 더 작년 말에 냈던 특허가 뭐냐면 게임 콘솔이었어요. 네네네. 사실 저 게임을 안 하는데 네. 이렇게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조이스틱이라 그러죠. 네네네. 네, 콘솔 막 화살표 돼 있고 네네. 이거에 대한 특허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플의 입장에서는 이게 차세대 게임 콘솔이다 이러면서 특허를 신청을 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애플 타이탄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다른 파이프라인으로는 어쩌면 애플이 본인들의 게임 전용 콘솔을 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네. 그런 발판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거니까. 왜냐면은 지금 생각해 보시면 애플 아케이드도 있고, 네. 그러니까 애플이 본인들이 하드웨어에 약간 쏠려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맥북이나 뭐 아이폰, 저도 아이폰 쓰는데 그런 뭐 애플 워치 이런 데 쏠려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소프트웨어 관련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애플 TV도 얼마 전에 막 광고도 엄청 열심히 했었잖아요. 네네네. 네, 애플 TV도 그렇고 뭐 iOS 자체도 소프트웨어이기도 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애플 아케이드라고 해가지고 게임 관련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거든요. 근데 당연히 지금은 다른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라던가 아니면 다른 게임 콘솔을 커넥트해가지고 사용할 수는 있는데 애플 전용 게임 콘솔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애플이 네네. 게임기를 만든다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쩌면은 이렇게 특허 신청을 하고 본인들이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 이런 기술력도 본인들이 발판을 마련하고 있구나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각 외였어요. 전 개인적으로 네네. 갑자기 게임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사실 애플카 나온다고 한 2014년부터 언론에서 좀 얘기를 한 네, 그런 부분이 맞아요. 지금 특허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콘솔 요거는 사실 자연스럽게 그 메타버스 네, 그런 쪽이랑도 맞아요. 연관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실제 가시화되고 있구나, 그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원래 기억하실 것 같은데 네네. 작년 말에 한창 애플이 XR 기기 낸다고 막 맞아요. 예, 엄청 맞아요. 얘기가 네네. 많았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저도 그거를 막 많이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 애플은 우리가 이걸 낼 거예요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애플이 XR 기기를 낼 거예요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네. 그렇게 얘기한
일단 이유는 외신들이 AR 관련돼 가지고 이제 기술이 출중하신 분들을 다 애플에서 데려갔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걸 만들지 않을까라고 네네. 얘기를 했던 거죠. 네네. 그런 분들이랑 같이 뭐 R&D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외신에서 이제 이런 걸 곧 출시할지도 모른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작년 말에 애플의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기도 하고 얘기가 많았었죠. 애플카 얘기 나왔을 때도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기억나시죠? 아 옛날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네. 행복했었는데. 그렇죠. 그랬던 일이 있었죠. 그래서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당연히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도 명확하게 본인들이 뭘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큰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그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준비성을 굉장히 철저하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업들한테 붙여줬던 별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별명이었어요. 네. 배를 가르지 않아요. 이 기업들은 절대로. 음. 본인들의 배를 가르지 않고 네네. 그 금액을 다시 이제 R&D에 투자를 해가지고 계속 황금알을 낳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저는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금액을 보면 2021년도 말 기준으로 봤을 네네. 때 그 미국 테크 기업들 10개만 꼽아가지고 R&D 기업의 R&D 비용의 평균을 내면은 네. 나스닥 지수의 50배예요. 나스닥 지수 50배라고요? 네, 나스닥 지수 기업들의 평균 R&D 그 비용. 그 나스닥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의 평균 R&D 비용 이제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는지를 네네. 봤을 때 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평균 R&D 비용, 투자 금액은 이제 50배 정도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이 확실히 좀 나중에 성과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 비용을 넘어서는 그 정도의 실적이 나오겠네요. 그거를 이제 여태까지 계속 해왔고 증명해왔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뭐 상황이 이렇다 한들 그래도 뭐 메타버스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뭐 자율주행 이런 시장이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그쪽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한 빅테크 기업들이 헤게모니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혁신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거니까 뭐 국내에서도 약간 좀 관련 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 방금 말씀하신 뭐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을 이제 한데 모아서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I&D XX ETF가 풀네임인데 저희는 풀네임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네, 풀네임인데 네. 그 ETF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구글, 테슬라, 메타 플랫폼즈 이름 바꿨으니까 그다음에 어도비, 컴캐스트, 그다음에 시스코 시스템즈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네네. 이제 올해 3월 18일 기준으로 이렇게 기업이 변경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테크 기업들 중에 시가총액 상위 10개만 뽑아가지고 이제 투자하는 ETF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되게 많이 벌잖아요. 네네. 그럼 그 돈을 R&D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혁신성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성장 동력을 준비하는 그런 기업들을 좀 이제 많이 모아놓은 그런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나스닥이 어떻게 본다면 좀 기술주 베이스고 네. 거기에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는 건데 그거보다도 좀 더 그 손에 꼽을 만한 경쟁력 있는 기업에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너무 많아 100종목은 해서 난 10종목만 투자할래 라고 한다면 여기에 투자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네. 그건 이제 투자자분들의 취향이고 그렇죠. 성향이신데 네네. 뭐 이제 지수 자체에 투자하고 싶으시다 그럼 나스닥 100지수 당연히 성장 동력 뭐 혁신 성장의 대표적인 지수이기 때문에 네네. 그것도 있겠고 근데 나는 더 유명하고 시가총액이 큰 애들이 좋아라고 얘기하신다면 이제 네네. 미국 테크 탑 10 I&D XX ETF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 뭐 그냥 한꺼번에 다 투자한다라기보다도 이게 사실 불확실성이 언제 해소될지 모르니까 약간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네. 그렇게 접근한 게 좋아 보이네요.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계시다가 네네. 이제 네네. 네. 근데 사실 타이밍은 못 맞춰요. 타이밍을 못 맞춰요. 신이 아닌 이상 못 맞추기 때문에 네. 조금씩 사는 게 제 생각에는 제일 낫더라고요. 맞아요. 네. 타이밍은 뭐 타이밍 맞췄으면 여기 없지 않을까? 정보 고지시네요. 네. 저도 그렇고 네, 뭐 네. 이제 진행자님도 그렇고 네. 왠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